안녕하세요. 금일은 선박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25년 3월 현재의 선박 시장을 정리하여 보면 선박 발주 급감, 선박 가격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25년 3월 8일 영상에서 전하여 드린 것과 같이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2월 누적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1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7척과 비교해 74.2% 감소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척도인 CGT, 표준화 물선 한산 톤수 기준으로는 24년 1111만 CGT 대비하여 65% 감소한 384만 CGT를 기록하였습니다. 선박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누가 그러지요? 사이클 산업입니다. 경기 호황기가 다가오기 전 선박 발주가 급격히 증가하다 경기가 하방으로 전환하면 발주는 급감하는 사이클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계 경제가 하방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선박 발주의 정상적인 물량과 투기성 물량이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향후 선박 발주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발주 교체 수요 및 경기 악화로 노후 선박의 폐선 증가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연료로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렌지 선박 뉴스입니다. 관련 레포트는 선박 브로커 인터모델의 레포트를 인용하여 전달드리며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첨언드립니다. 해운업이 더 친환경적인 관행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관련 해상 규정을 준수함에 따라 렌지는 기존 선박 연료의 대안으로 부상하며 점점 더 많은 해운 그룹에 의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렌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2025년 3월 기준 렌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총 1329척으로 총 적재 용량이 1억 1000만 GT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4%의 총 톤수 증가를 나타냅니다. 비교하자면 2020년에는 이러한 선박이 558척에 불과했으며 총 4,330만 GT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발주의 경우도 총 1억 600만 GT에 달하는 1,037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렌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 선박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주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주문량의 37.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생산량의 규모도 2030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렌지가 해상 연료로 채택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렌지 벙커링 선박과 항만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이 틈새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박 간 연료 보급, 시프2시프 퓨얼링에 투입되는 렌지 벙커링 선박의 수가 2022년 18척에서 2025년 32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의 총 용량은 26만 3201 큐빅미터로 2022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6%, 2026년에는 18%의 추가 톤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선박들의 평균 연령은 6년이며 대부분은 중국과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소유권은 주로 동아시아, 일본, 한국과 유럽, 스페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렌지 벙커링 선박의 발주는 상당히 견조하며 이는 이 분야의 성장이 예상됨을 뒷받침합니다. 2025년 2월에는 총 13만 7,900 큐빅미터 용량의 8척 신규 주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총 28척, 48만 1,400 큐빅미터 규모의 선박이 발주되었습니다. 신규 발주된 렌지 벙커링 선박의 평균 크기는 현재 평균 8,225 큐빅미터에서 17,179 큐빅미터로 증가하며 더 큰 선박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지 벙커링 선박의 증가와 더불어 렌지 항만 인프라도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렌지 벙커링 시설, 저장 탱크, 렌지 배관 네트워크 및 첨단 안전 시스템 포함,
갖춘 항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01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60개가 더 많습니다. 또한 2026년 말까지 추가로 57개의 항만이 렌즈 벙커링 시설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넓은 렌즈 시장과 마찬가지로 렌즈 벙커링 부문도 지정학적 상황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주요 동력은 탈탄소화를 향한 규제의 압박입니다. 이는 선주들이 더 깨끗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료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렌즈 벙커링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확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선박 브로커 인터모델의 렌즈 선박 시장에 대한 레포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렌즈 이후의 선박의 탄소 제로를 주장하는 암모니아 연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렌즈 선박 시장 및 벙커링 시장의 확장과 유사하게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확대 및 암모니아 벙커링과 관련 선박, 인프라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은 준비를 잘하여 암모니아 연료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조선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선박 시장 뉴스입니다. 25년 3월 17일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셔틀탱커 발주처인 그리스 트사코스 에너지 내버게이션, 텐의 동향입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트사코스 에너지 내버게이션, 텐이 노후된 선대를 매각하고 더 친환경적인 선박을 위한 여유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텐은 2009년에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수에즈막스 15만 8,500 데드웨이트급 탱커를 3월 19일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형 선박 확보를 위하여 구형 선박의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텐의 다양한 선단은 건조 중인 21척의 선박을 포함하여 82척의 원유 유조선, 제품 유조선 및 엔지 운반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15년 이상 된 선박을 약 20척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3분의 2가 제품 탱커 부문에 속합니다. 가장 오래된 선박은 2003년에 건조된 68,400 데드웨이트의 RR1 엔디즈입니다. 엑산모빌 관련 뉴스입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엑산모빌이 최소 2척의 2만 큐빅미터급 렌즈 벙커링선을 건조하기 위해 중국에 확보한 건조 슬롯에 대한 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전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추진 중인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제재안의 영향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렌즈 벙커링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위한 벙커링 선박의 건조수에는 한국조선소의 현대미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어던 나이츠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토털에너지즈는 이콰이너 및 쉘과 함께 노어던 나이츠 탄소 포집 및 저장 CS 프로젝트의 2단계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FID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이산화탄소 운송 및 저장 용량을 연간 150만 톤에서 500만 톤 이상으로 확장하며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노어던 나이츠의 1단계는 2025년 여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브레비크에 있는 하이델버그 머트리얼즈의 시멘트 공장에서 첫 번째 쇼 이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선박으로 운송되어 노르웨이 서부 오이거던 해안의 해저 저수지에 저장됩니다. 약 75억 NOK, 약 7억 달러의 투자를 나타내는 확장에는 새로운 육상 저장 탱크, 펌프, 부두, 주입정 및 운송 선박이 포함됩니다. 인프라는 2028년 하반기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식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회사인 노어던 나이츠는 노르웨이의 롱시푹시스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유럽의 산업 배출량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